그래서 유지혜 부인이 야, 아들이 아니고 남편을 살리려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지. 누가 빈비사랑하니 얼마나 마누라한테 잘했으면. 아버지가 안 나와. 그 어버이 은혜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 역할이 없다니까. 아버지는 수탉이야. 그냥 놔놓고 어디 갔어. 다 엄마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래서 이게 인도 문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한 축입니다. 근데 이게 그거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 이게 유목문화가 있으면, 유목문화가 약간 더우면,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좀 자유로워. 자유로우면, 그 얘기 있잖아. 아버지는 가짜가 있어도 엄마는 가짜가 없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확실하지. 아버지는 이게 좀 검사를 해봐야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지. 왜?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게 유목문화가 그래요. 유목문화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생각보다. 그리고 더운 지역이 더 그래요. 우리나라 신라 때도 그랬었다니까. 신라 때도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고려 때까지도 상당히 자유로웠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의 발언권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왜? 자식 입장에서도 누가 우리 엄마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아버지는 약간 철학적이지. 아니 그거를 나쁘다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또 있고 이런 방식이 또 있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예전처럼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게 뭐 저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이게 상당히 또 간통죄도 폐지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어머니에 대한 의존이 이렇게 강한가?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왜 여자를 계속 구속하려고 했는가? 유교 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잡아놓으려고 했는가? 왜 그것도 나왔잖아요. 영국 왕실도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개뿔 중구난방이더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는가 봐. 쟤네가 묻으니까 그런 검사가 가능한 거거든. 화장을 했으면 계속 그 왕실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실 일본도 검사해 보면 저거 난리 날 수 있어요. 계속 내려온 일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의 계통 아닙니까? 그랬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한 100개가 섞였어요. 이게 중간에 자유부인이 좀 있었던 거지. 왜?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아? 그리고 왕실이 그런 게 더 심해요. 이유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만 보고 살지 않잖아. 왕이 한 여자만 보고 살아? 그러면 그 여자 입장을 생각해봐. 나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조선에서는 다 잘랐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게 해서 해봐라. 네가 재주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조선 초기에 안 잘라가지고 넷이랑 또 이렇게 있어. 실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또 안 자르는 사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어도 한 사람이 계속 쉽게 말해서 연속 바람 상황에서는 사람의 정신이 내가 보기에는 약간 피폐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의 효가 재밌는 게 아니고 위제이 부인의 태도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왕실이잖아. 그리고 애도 있고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오래 살았지. 그런데 남편이 내 아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들과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내 아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서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빈비사랑은 진짜 마누라한테 잘했는가 보다. 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보통 연출이 되면 엄마는 아들 편을 듭니다.
엄마 아들 편듭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 해줬는데, 저 진흥원에서 그 수업할 때 그 얘기 해줬는데,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가 해경궁 홍씨 한중록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사실 우리. 그래서 난 심심하니까 그냥 한중록을 사서 읽었거든요. 그 교과서에 좀 지문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공부 잘 안 했잖아. 그래서 책 같은 걸 겁나 많이 읽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책을 내가 1000권을 넘게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걸 막 이렇게 대하고 한중록을 봤는데 그때 난 너무너무 그 대목이 슬펐거든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그게 각인이 돼 있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그래서 나는 해경궁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그 중간에 끼어서 힘들었을까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왜 하필 그 책을 썼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정조를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한 것 같고 정조가 또 이제 일찍 죽거든요. 48인가 뭐 그때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그 정조의 고뇌, 뭐 사도세자의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조라는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80 중반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 생각으로 하면 그 사람이 거의 한 100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생각을 안 했잖아. 그냥 어른이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80 넘으면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호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맞춰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원래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큰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그 한중록에 보면 나는 그 얘기가 진짜 너무너무 슬프거든요. 사도세자가 맨 마지막에 죽으러 나가는 날이에요. 죽으러 나가는. 딱 근데 사도세자도 짱구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불렀는데 심상치 않은 거야. 그걸 느꼈어. 이 사람이 분명히 느꼈어. 가면 갈 것 같았는가 봐. 보통 때하고 좀 달랐대. 그래서 옷을 입고 이제 사도세자가 의대증에 걸려가지고 옷을 막 찢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의대증이 뭐냐면 의복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복을 입으면 이렇게 몸을 갖춰 입으면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그래서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거부해. 네, 사람이. 네, 그러니까 환자. 그냥 또라이거든. 사도세자는 왕궁 안에서만 100명 이상을 죽인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돌면 안 보여. 근데 지가 죽을 때는 또 상황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옷을 입고 아버지가 뭐 엄청나게 지랄을 했는갑지.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했는갑지. 그래서 옷을 입고 그걸 억누르고 하고 맨 마지막에 모자를 쓰는데 자기 모자를 안 쓰고 그 자기 아들 모자를 조그만 모자를 쓰는 거야. 맞지도 않는 거를.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가 손목을 딱 잡고 어서 저 밤부터 윗장 빼기야. 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당신 모자도 있는데 왜 아들 모자를 쓰고 가려고 하세요? 이건 당신 모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세자가 진짜 머리가 좋긴 좋았어. 그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잔인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느낌이 너무 쎄해서 내 아들 모자를 쓰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는 미워해도 손자 체면을 봐서 손자를 봐서 나를 죽이면 애가 고아가 되잖아. 아니, 그 고아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죽는 상황이 돼. 너무 비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손자를 이뻐하니까 내가 그걸 방패막이로 해서 손자를 자 봐봐 내가 얘 아버지예요 이걸 보여줘서 좀 살아나려고 이걸 쓰고 가려고 하는데 너도 내 상황을 알잖아. 그런데 네가 내 손목을 잡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결국 자기 모자를 당신이 이렇게 잔인한지 몰랐다. 이러면서 자기 모자를 쓰고 나가서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 그때 해경궁 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변명을 하는 거야. 난 진짜 몰랐다. 난 지금 너무 슬펐던 거고, 그때 너무 슬펐던 거고, 난 진짜 몰랐다. 그게 이제 진짜 몰라서 그 기록을 썼는지, 안 그러면 눈치를 챘는데, 그게 너무너무 죄의식이 남는 거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해경궁 씨 입장에서는 알았어도 아들이 더 귀한 거지, 지금. 남편은 지금 상태가 어차피 메롱이어서 얼마 못 갈 것 같고, 그 불이 내 자식한테 번지는 거를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의 입장을 이해되지? 해경궁 홍씨 때문에 사실 정조가 홍구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안에서 해경궁 홍씨가 작업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해경궁 홍씨가 조금만 뺐다했으면 저거 왕 못 됐다고.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인지를 하고 아들을 보호한다는 게 우선으로 작동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이제 좀 눈치가 어두워서 내가 상황 파악 못하고 당사자는 상황 파악을 했고 내 입장에서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런데 해경궁 씨한테 이거는 엄청나게 각인돼 있었던 사건이야. 지나고 나서 남편이 죽고 나서 그래서 그걸 한중록에 이렇게 쓰면서 나 진짜 몰랐다. 나 진짜 몰랐고 난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써놨다고. 나는 왕실은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나는 해경궁 씨가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세자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인데도 자기도 눈치를 채는데 그 옆에 있는 정상인이 그리고 나중에 정조를 왕까지 다 이렇게 아버지가 또라이고 반대파로 몰려서 죽은 상황에서 그거를 다 커버쳐가지고 왕을 올릴 정도의 아주 어떻게 보면 묵묵하지만 굉장히 어머니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신사임당 이런 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신사임당은 그냥 자기네 집에서 자기 친정집에서 유산 받아서 그림 그리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편히 살았어. 자기 할 짓 다 하면서. 그래서 남편 이원수가 신사임당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나대고 잘남뽕하고 신사임당 그거라니까 나대고 잘남뽕하고 요즘 같으면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왜? 예전에 그거 있던데 예전이 아니고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남편이 뭐 이렇게 취직하라고 자꾸 마누라가 등을 떠미니까 그래서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을 깽판을 치는 거지. 이유가 뭐냐면 마누라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굳이 난 지금 취직하고 싶지 않은데 마누라 등에 떠밀려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떨어져야 돼. 면접에서 합격하면 안 되고 마누라는 합격시키려고 작업을 하고 남편은 떨어지려고 작업을 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나는 마누라 그늘 밑에서 놀고 싶다. 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사임당은 굿이죠. 근데 그 시대에서는 글쎄, 어떻게 보면 해경궁 씨야말로 내조의 여왕. 그 내조는 아니고 아들과 관련돼서 아들을 잘 이렇게 한 걸로는 그 시대 상황이나 이런 역학관계들을 보면 진짜 속이 타는 구조거든요. 그게 그걸 다 참고 아들을 보호해낸 거야. 너무너무 힘든 일을 해낸 거야. 그래서 그게 나는 정상이 조선과 같은 이런 왕조 국가에서는 그런 여성의 행동, 그러니까 그냥 쌍놈들 말고 막 첩도 막 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남편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지의 부인이 야, 아들이 아니고 남편을 살리려고 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지. 누가 빈비사라 왕이 얼마나 마누라한테 잘했으면 마누라에 대한 지지를 잃지 않은 거지.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나 봐. 아들하고 남편하고 대박 싸웠어. 그리고 아들이 이미 실권, 경제권이 아들한테 다 있어. 아들이 쉽게 말해서 내가 아들 뜯어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야. 아들이 나한테 용돈 다 주고 남편은 그냥 바지저고리야. 그냥 정년퇴직한 개보다도 약간 서열이 떨어지는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아들하고 남편하고 대박 싸웠어. 그랬을 때 누구를 말릴까? 누구를 좀 눌러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 사람 잘 산 거야. 이 사람 진짜 잘 산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같이 그냥 일부일처제고 지들이 연애해서 다 좋아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시절이. 그러니까 자식도 안 낳는다는 거잖아. 왜? 자식을 낳아서 그 피곤한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해버리니까.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왕조국가에서 저 정도면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 바깥 양반이 빈비사랑 같은 분이고 여러분들이 다 위재희 부인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믿으면 인생이 편안해. 예. 그리고 늘상 그거 제가 얘기하는데 꼭 뭐 사주를 얘기하면서 뭐가 맞네 틀리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하고만 결혼 안 했으면 이게 합이 안 맞아서 어쩌고 사주에서 남편하고 안 맞는 사람은 바꿔도 안 맞아. 바꿔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버려. 그런 기대를 버려. 그리고 뭐 바꿨으면 잘 됐을 건데 그때 아니.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거면 진지게 해서 빨리 판단해서 실행해. 그리고 그걸 이미 놓쳤어. 그러면 바꿔도 안 돼. 아니 이게 이런 얘기는 하기는 조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사주도 있고 부인 사주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 안에서 무조건 부인과 충돌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나한테 박혀 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부인한테 여자한테 이게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해도 마찬가지예요. 바꿔봐야 구관이 명관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게 겹치면서 또 한 번 더 발생해. OX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5 이렇게 되면 인생 진짜 피곤해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자하고 사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좋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합쳐봤을 때 또 안 좋아요가 있어. 궁합은 이겁니다. 궁합은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걸리면 요즘은 옛날에는 세 개가 다 걸리면 비극적으로 사는데 요즘은 한 개만 있어도 끝나는 것 같아요. 한 개만 있어도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혼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별 그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힘든 것보다는 너가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는 정리하는 게 낫다. 우리는 또 뭐 그런 생각이어서 뭐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기준을 우선으로 둘 거냐 집단의 행복을 우선으로 둘 거냐 사실 그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 세대는 그 집단의 행복 때문에 참았지.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안 그러면 자식 때문에 참는다도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결혼시키고 이혼하겠다도 있어. 사람들 중에. 내가 쟤네만 결혼시키고 이혼하겠다. 그런데 자식이 이혼할까 봐 결혼을 안 하지. 부모가 이혼할까 봐. 효자야, 효자. 효자를 뒀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모계효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더라.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한다더라. 그리고 그것의 필연성 중 하나는 유목문화고 덥기 때문에 더우면 노출이 많고 그 다음에 유목문화는 좀 자유로워요. 이게 우리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걔네가 유목문화 전통이 있는 거거든. 훨씬 자유로워졌지. 여러분은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잖아.
손목 한번 잡혔다가 결혼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살아보고도 안 해요. 뭐 이런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런 식이 됐으니까 그게 어느 문화겠어요. 그게 유목문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유목문화 계열이라고. 그래서 이런 유목문화 전통에다가 더우면 또 노출까지 있으니까 더 많아지니까 아마 모계 쪽에 훨씬 강조점이 컸을 거다. 실제로 오역죄를 보면 아버지를 죽인 죄보다 어머니를 죽인 죄가 앞에 나와요. 그게 더 비중이 크다고. 그러니까 살모, 살부, 오역죄에서. 그게 언어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대등관계에서는 앞에 나오는 놈이 센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상하잖아. 천지, 부모, 자녀, 선생, 아니 선생은 아니구나. 좌우, 상하 다 앞에 나오는 게 언어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센 거예요.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한국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이긴 거다. 그리고 일본이 야리하게 지금의 나라에서 이란 월드컵 뭐 이런 거 조금 작업하다가 우리가 걸었어요. 야, 한일 월드컵이 공식 명칭인데 왜 이란 월드컵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그래서 걔네도 한일 월드컵. 진짜 있었던 얘기. 왜냐하면 이게 언어의 우선순위에서는 특히 국가 간에 걸렸을 때는 이걸 철저하게 규정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한미, 한중, 한일 다 한국이 앞이잖아. 남북회담 할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 다음 나라들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는 미일 정상회담. 그러면 미국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구나. 미중회담. 이러지 중미회담.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중심인 거야. 미국 중심인 거야. 그런데 북미 대화 이런 걸 보면 북한을 우선으로 해준다니까. 미국보다. 되게 재밌어요. 주적이 북한인데 북한을 우선으로 해줘. 그래서 야, 이게 동포 프리미엄을 좀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여성효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더라. 그래서 여성효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뒤에 그와 관련된 연유된 걸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머니를 죽였다라고 하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